먼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성과 이제 카톡이나 전화를 할 때 항상 게임을 하듯이 연애를 진행하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연애를 일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물론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뭔가 즐긴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힘들게 일을 한다라는 느낌처럼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릴 폰게임 뿐만 아니라 이 연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을 게임을 하듯이 연애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를 하는 부분, 이걸 갖다가 폰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성과의 카톡하는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에 너무 성실하게만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다소 여러분이랑 만남과 대화를 지루하게 느껴서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생각이 많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이 커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성 간 카톡 대화나 전화가 서툰 초보자분들이 연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게임처럼 대화를 진행하자는 거죠. 근데 맨날 게임처럼 하는 거는 이상해 보이니까 가끔 게임처럼 보기를 맞추는 식의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 소재를 찾았어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연예인 중에 누구 닮은지 맞추기 게임, 이런 거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연예인 중에 혹시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글쎄 저는 별로 없는데 연예인 좀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요. 누구요?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맞추기 놀이 해봐요. 제가 보기를 일단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은 제가 저녁 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남 약속도 잡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식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각자 직업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저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세요? 혹은 그쪽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서 보기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직업 맞추는 것도 있고, 어떤 취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재밌겠죠.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연애 초보들은 호구조사를 합니다. 호구조사를 마치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막 범죄자 취조하는 식으로, 어디 사세요? 직업은 뭐예요? 형제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취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취조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실제로는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 같은 만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긴장하게 되고, 잘 보이려는 생각에 오히려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서로 조건만 보게 되는 상황처럼 흘러갈 수 있고, 다소 이런 대화가 지루하고 긴장감 들고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게임하는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알아가다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대화가 흥미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작업법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막 어떤 멘트로 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기술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하는 방법,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시는 거는 상대방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지는 게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게 있더라도 바로 물어보지 말고 뜸을 들였다가 물어보는 궁금증 유발 전략, 도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궁금증 유발이라든가 도발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순순히 원하는 대답을 다 해주다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다 너무 쉽게 알아버리면 너무 쉽잖아, 말 그대로. 더 이상 알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궁금증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뭔가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도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네? 아니에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뭔데요? 이야기해보세요. 별건 아닌데 그냥 취미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카톡으로나 전화로 이야기하면 괜히 길어질 것 같아서 만나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서 말씀 나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다음번 만남을 하고 궁금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할 게 많은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것들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폰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성들과의 짝사랑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의 카톡이나 전화 연락, 이 매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신뢰나 공감대를 쌓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매력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카톡을 잘해서 카톡 안에서 연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카톡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과연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성과 사귄다면 만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을 텐데, 영원히 카톡만 하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즉, 이 카톡 연락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상대방이 나를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궁금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남을 하지 못하면 폰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카톡만 더 많이 나누다가 어떻게 돼요? 차이기만 하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이것저것 서로의 과거에 털어놓고 친해질 것 같지만 사실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폰게임을 진행하여야지 이성이 나를 만나줄까? 여기에 포커싱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부탁을 하면 너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 너무 착한 친구야.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응, 뭐든지 말만 해. 아, 이삿짐 좀 옮겨야 되는데, 아, 괜찮아, 너 부탁이면 다 해줄게. 아, 돈 100만원 빌려줄 수 있을까? 응, 좋아. 계좌번호 알려줘. 이유도 안 물어봐. 무조건 다 해줘.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막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친구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거절을 못하니까 이용하기 쉬운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상대방 기준을 조심하게 살피거나 태도를 좋게 할 필요가 없는 친구라고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인마, 너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해? 너 이렇게 남의 부탁도 거절 못하고 남들 부탁이나 들어주고 착하게만 돌면은, 야, 이용당하기 쉬워. 나니까 이런 조언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적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착하기만 하고 남의 부탁만 잘 들어주는 형태로 살아가다 보면은 무시받기 쉽고 이용당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마냥 착하게 대하고 연인 관계로 어떻게 해서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은 상대방 이성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뭐 물어보면 응, 네 하면서 설명 쫙 해주고,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들 과연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성격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물차 보이지 못하고 이용당하기 쉽고 좋은 대접을 받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되겠죠. 연애를 할 때도 남의 대화에 계속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고만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만 띄워보려고 좋은 척하고, 상대방과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억지 래퍼를 쌓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전화 분위기는 점점 루즈해지고, 점점 상대방의 연락의 텀도 길어지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머리로는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나 참 잘해주는구나, 이 사람 참 착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쓰레기라서 그쪽을 만날 수가 없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